마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이라는 이름이, 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이름이 사라진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마산은 여기 서 있는 대로 정의와 민주의 성지입니다. 마산이 역사를 바꾼 게 두 번 있었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일으킨 마산 의거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비록 자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건 아니지만은 부통령 이기붕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위대한 대통령이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이른바 부마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아버지요, 산업화의 어머니요, 오늘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거대한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게 감사합시다. 최순실 사건에서 우리가 분노해 마지 않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삶의 질에서 세계 12번째 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었는데 두 분은 다 온몸을 바쳐서 희생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유경수 여사는 간첩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잘못한 것은 있지만은 온 언론이, 온 정치인이, 온 좌익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그것도 뇌물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직에서 몰아내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고 여기에 모신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남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그만한 의사 이야기가 넥타이 핀이 몇 개가 벗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는 흐름한 세이코 시계였다고 그래요. 허리띠는 헤어져 가지고 허옇게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그래요. 이런 분의 따님이 다른 건 몰라도 뭐 비선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든지 장관을 잘 안 만났다든지 하는 그런 사소한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뇌물죄로 쫓아내려고 합니까? 뇌물죄로. 그게 말이 됩니까? 쫓아내려면 좀 비슷하고 근사한 속기 쉬운 죄목을 들이대야지 이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청렴결백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즐기는 자들은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요사이 아주 든든한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김평우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김동리, 그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님이고 아마 이 사천에 있는 다솔사 근방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이분이 귀국하셔가지고 전 변호사협회 회장이신데 서울법대 수석 졸업하시고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화를 내시고 이 법률 활동에 뛰어드셔가지고 지난 2월 22일 날 아주 역사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의 법정 드라마니까 이걸 보셔야 오늘날 이 탄핵 사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선책이 탄핵을 탄핵한다. 요게 바로 모든 사태를 요약한 겁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주도한 언론을 탄핵한다. 마녀 사냥하는 조중동 4대 종편을 탄핵한다. 여러분, 종편이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종합편성이 아니고 종일평가방송입니다. 종일평가방송. 김평호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가가지고 왜 그런 막말을 했느냐고, 막말도 아니지만 막말을 했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 맞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론의 80%가 탄핵 지지지 않느냐, 지지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쓰레기 같은 언론이 만든 잘못된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80%가 아니라 90%가 돼도 이것은 허위 보도에 근거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점에서 위대한 시민들이냐? 언론의 선동에, 종편의 선동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맨정신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자격이 있고 태극기를 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 보고 쓰레기라고 한 것은 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심하냐? 이것은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언론이 쏟아내는 그릇된 정보는 정신적인 독극물입니다. 이걸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화염병을 던집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언론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존칭입니다. 극존칭입니다. 이건 독극물이니까 리콜 해야 됩니다. 리콜,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의 선동으로 시작돼서 경찰과 특검이 언론이 주문하는 대로 사람을 잡아놓고 심지어 고영태는 감사하면서 대통령을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아가고 여기에 제일 비겁한 이 김무성 일당들이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고 배신해가지고 나가서 바른정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바른정당이라 불러주면 안 됩니다. 삐딱정당이라 해야 돼요. 삐딱정당. 이념적 배신자입니다. 이념적 배신. 그동안에 보수 언론이라고 했던 자들도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좌익의 앞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유폐시켜 놓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이게 고영태와 기자들이 작당해서 만든 기획폭로로 시작돼서 최순실 마녀사냥으로 가고 인민재판으로 가고 촛불선동으로 가고 졸속탄핵소추로 가서 결국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한테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됩니다. 죽이라! 촛불을 겁내지 마라! 태극기가 있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 유튜브를 보면은 김평호 변호사가 아주 쉽게 왜 이 탄핵이 말이 안 되느냐, 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1,5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에요. 이런 대통령을 국회, 언론 등등이 속임수를 써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탄핵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머리 좋고 좋은 대학교 나온 출세한 헌법재판관들이 저질 기자, 저질 업무자들이 만든 그 사기극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 자존심.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은 사기극이고 소매치기입니다. 이 정권을 소매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매치기 할 때는 딱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 잡는. 이 한국의 언론이 바람잡이가 됐습니다. 이 앞잡이가 있어야 돼요. 앞잡이에요. 바로 바른정당 소속 그 배신자들이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권 사기단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을 하면은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됐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물러나도 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온 사람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은 바로 정권 교체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뒤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정부 탄핵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금 탄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체제 탄핵인 것입니다. 체제 탄핵. 이 점잖은 말로 제가 했습니다만 체제 탄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촛불 든 자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 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죠? 거기서는 종북 세력이 있고 좌파 세력이 있고 비겁자가 들어가 있고 위선자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나의 섞어 찌개탕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종북 좌익 세력 대한민국 파괴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의 정체를 그동안에 조선중앙통화일보들이 덮어주고 이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고 북한 인권법 통과 반대 세력이고 보안법 폐지 세력이라는 것을 덮어주고 평화 시위한다고 미화를 하는 바람에 촛불 민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촛불 민심입니까? 그래서 촛불 반심입니다. 반심. 반란하려고 하는 마음, 촛불 반심. 여기 우리가 바로 민심이고 우리가 천심입니다. 민심 위에 천심, 태극기 천심. 그런데 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느냐? 왜 태극기를 놓쳤느냐?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든 덕분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미 우리가 쓰는 이 거대한 감동적인 역사 드라마의 마지막 해피 엔딩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깁니다. 태극기를. 맞습니다. 태극기는 헌법을 상징합니다. 정의, 진실, 자유를 상징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반드시 지고 망하고 패가망신합니다. 왜 그러냐? 왜 태극기를 들지 못하느냐? 첫째, 태극기를 보면은 적개심이 우러나는 세력들입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태극기만 보면은 미운 마음이 생기는 자는 누구 편입니까, 이거? 김정은 편 아닙니까? 김정은 편. 그리고 태극기를 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태극기를 못 들어요. 이 자들이 남을 속이는데 선동하는 데는 명수들이니까 잠시 이 자들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대회사 중에 최고의 대회사를 하셨어요.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저항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기극에 놀아가가지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은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재판이고 이것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선고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하면은 거기에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산 시민들이 보여준 겁니다. 마산 시민들이 보여준. 그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어디 나라 팔아먹겠다는 사람이니까 약간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달라요.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하고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만든다든지 민중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재벌들을 대기업들을 해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작을 부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자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체제를 넘겨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이기자. 이 모든 우리의 희망을 모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자 아시죠?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권 만세. 국군 만세. 경찰 만세.